안녕하십니까. 3월 학평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월 학평 설명회는 총 3부로 이루어져 있고요. 1부에서는 이제 제가 입시 전반적인 이야기와 어제 본 그 시험에 대한 좀 얘기를 할 거고요. 2부에서 나정현 국어관님, 3부에서 이제 원장님 오셔서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한 1시간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3시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토스 입시센터라고 있는데요. 입시센터에서 입시를 담당하고 있고요. 조대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등급 컷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다 채점을 해봤을 텐데 확정 등급 컷은 아니니까 요 주요 이투스 비롯해서 EBS, 메가스터디, 진학사 등등해서 평균으로 이제 나온 점수 만점을 받았으면 이제 표점이 159점으로 언매 같은 경우에는 되는데 만점자보다는 우리가 지금 등급 1등급 컷이 지금 75점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언매는 2등급은 67점, 3등급이 59점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어려웠던 시험이다라고 볼 수 있고 언매 선택자보다는 화작 선택자가 더 많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화작을 선택했다면 이 기준으로 대략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1등급 컷이 78, 2등급이 70, 3등급이 61, 4등급이 51. 51점이 4등급 컷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가 시험을 봤는데 화법과 작업을 봤는데 몇 등급이다, 6등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제 곤란하죠. 50점이 안 되는 겁니다. 반도 못 맞춘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이 의미로 이해를 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수학 과목 확통이 많죠. 그래서 아마 확통 선택자들이 많으실 거고 1등급 컷이 지금 84점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이토스에서 82점이라고 했는데 다른 기관들 다 합친 평균권 84점, 2등급 75점, 3등급 66점. 역시 4등급 컷이 51점입니다. 그래서 확률과 통계를 봤는데 얘가 5등급 받았다 하면 봐도 못 맞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미적분과 기하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적분은 1등급 컷이 80점, 2등급 72, 3등급 63점이고요. 기하 같은 경우에 83, 75, 65 이렇게 나왔습니다. 3월 학평이에요. 우리 진짜 본 게임은 11월 수능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굳이 이 자리에 오지 않아도 그냥 다 알 수 있는 자료고요. 이 자리에 와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이 세 가지가 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제가 1시간 동안 맡아서 진행할 설명의 목차고요. 크게 세 파트입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은 3월 학평에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받았는데 실제 수능에서 또 몇 등급 받을 것 같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제 중간고사 대비 기간이죠. 아예 정시라든지 육론술로 돌리지 않은 한 마지막 내신 열심히 챙기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신의 영향력을 두 번째 파트로 했고요. 세 번째는 실제 인서울 경기권 교과나 학종 합격 내신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거고요. 이 세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 지금 앉아 계신 학부모님들께서 실제로 작년에 이 수시 지원할 때 생활기록부에 반영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챙긴 그 학과대로 쓸 수밖에 없지만 교과 100이면은 사실은 우리 아이가 3년 내내 생명으로 준비했어도 경영학과 쓸 수 있고 이런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같이 해보는 파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3월 학평하고 실제 수능 최근 3개년간 비교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화작, 언매, 확통, 미적, 기하, 그 다음에 탐구 과목, 사탐 과목 다 있고요. 그다음 바탕 과목 다 나올 건데요. 어쨌든 모든 과목이 다 필요한 건 아니죠. 실제 우리 지금 아이가 어떤 과목으로 올해 수능을 응시할지
포인트들 잘 보시고 메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국어 과목입니다. 3개년 국어 선택 과목, 그래서 3월 학평하고 수능 등급 컷이 어떻게 되느냐. 자, 물론 우리가 수시 끝나고 이제 정시 지원할 때 표준 점수를 이제 많이 기준을 삼는데, 사실 우리가 표준 점수라는 거는 응시자의 평균이라든지 표준 편차에 의해서 바뀌기 때문에 현재 이제 100점 만점의 원점수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4등급 받았을 때 한 절반 정도 맞춘 수준이 4등, 9등급제에서 이제 4등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수능 가면은 원점수가 얼마나 오르는지 떨어지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화자학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그러니까 3년 전이죠. 이 3년 전에는 3모에서 1등급 컷이 90점이었어요. 근데 실제 3년 전 수능에서는 88점이 1등급 컷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등급 컷이 좀 낮아졌죠. 다시 말하면 3월 학평에서 3년 전에는 화작이 굉장히 쉽게 나왔다. 그죠? 90점이 1컷이었으니까 애들 점수가 높은 거죠. 이제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 학평의 그 원점수에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모든 과목을 통틀어서. 지금 당장 화작 3년치만 봐도 화살표가 아래로 내려간 게 저거 하나입니다. 그죠? 2년 전 거 볼까요? 2년 전 3월 학평에서는 1등급 컷이 87점이었어요. 근데 실제 승리에서 95점이었습니다. 이제 높아졌죠. 작년, 바로 작년도 작년 이맘때 3모를 보고 83점 넘었으면 1등급이다 하고 이제 좋아했을 건데 작년 수능에선 90점이 1컷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지금 1등급 받았다, 3합칠 최저 맞추겠다 이렇게 지금 좋아할 때가 아니다. 저 원점수 기준으로 한번 보셔야 된다. 왜냐면 작년 기준으로 83점을 맞은 학생이 내가 3모에선 국어가 1등급이 나왔네 하고 좋아했다가 실제 수능에서는 2등급 컷이 81점이니까 뭐 2등급은 나왔겠네요. 그죠? 어쨌든 한 등급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엄매 같은 경우도 예외가 2023년도에 엄매 역시 쉬었기 때문에 실제 수능에서는 다 1등급 컷이 좀 하락했지만 역시 최근 2개년과는 특히 재작년 같은 경우 8점, 10점, 10점씩 다 올라가기 때문에 원점수로 계산을 해서 수능 대비를 하셔야 된다. 작년 같은 경우도 3모가 79점이 1등급 컷이었지만 실제 수능에선 85점이었다. 이런 데이터를 참고를 해주시고요. 확통 넘어갈게요. 자, 확통 같은 경우에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전부 다 굉장히 등급 컷이 올라갑니다. 수능에서는. 그렇죠? 3년 전에 85점으로 1등급을 3모에서 받은 학생이 실제 수능에서 94점이 1등급 컷이기 때문에 그대로 85점에 머물러 있었다 하면은 그래도 2등급은 넘긴 하네요. 그렇죠? 2등급이 84점이니까. 작년 같은 경우 역시 8점이 올랐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 작년에도 역시 3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몇 점을 받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 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3월이기 때문에 3월 뭐 다 지났죠. 4, 5, 6, 7, 8, 9, 10, 11 수능 준비할 기간이 몇 달 있긴 하지만 그때 이 원점수를 결국에는 두세 문제를 좀 더 맞춰야 아마 지금 나오는 등급하고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이거 왜 그럴까요? 재수생 때문이죠. 그죠? 등급이란 건 상대의 평가니까 시험을 뭐 40만 명이 보고 뭐 50만 명이 보고 그 안에서 4% 안에 들어야지 1등급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면 똑같은 우리 실력이라도 85점 맞았을 때 그냥 1등급을 할 수 있는 실력이라도 더 잘하는 애들이 들어왔을 땐 94점을 맞아야 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 된다라는 거죠. 자, 미적분 같은 경우도 역시 단 하나의 예외가 없이 수능에선 원점수 컷이 올라갑니다. 연도별로 그 편차들은 조금 있지만 특히 4등급 때는 잘 보셔야 돼요. 4등급 때는 42점, 뭐 41점이었다가 60점대로 다 올라가죠.
혹시 기아 선택자 있으실까요?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기아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기아는 없는 게 맞습니다. 확률적으로 기아를 선택하는 인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쨌든 기아의 경우를 봐도 예외가 없이 등급컷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렇죠? 자, 사탐 넘어가겠습니다. 사탐 세계사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뭐 1등급 컷이 똑같았고요. 우리 50점 만점에서 하나 틀린 거죠. 3점짜리 47, 47. 2년 전 같은 경우도 47, 48인데 이거는 3점짜리랑 2점짜리 차이이기 때문에 한 문제 틀리면 똑같이 1등급이 나왔다. 요 개념이고요. 세계사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에서는 2개 틀려도 1등급이 나오는 경우고 산모에선 하나 틀려도 됐고 그래서 국어나 특히 수학에 비해서는 크게 이제 편차가 있다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법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정법은 뭐 예외 없이 많이 올랐죠. 실제 이제 수능에서는 거의 한두 개 틀려야 1등급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본 시험에서는 정치여법을 3개 틀려도 1등급이 나왔을 텐데 이제 요 점수 맞으면 3등급으로 내려가겠죠. 그렇죠? 3월에 41점 맞은 애가 1등급이다 좋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실제 중에서 3등급 나올 겁니다. 실력은 똑같아도. 경제, 한국, 지리도 역시 선택자가 많이 없을 텐데요. 1등급 컷은 뭐 거의 1점 차이, 3년 전에만 조금 차이가 나고요. 41, 46으로. 나머지는 거의 한 문제, 두 문제 틀려야 되는 거고 한지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큽니다. 특히 한국 지리를 선택해서 이번 수능을 보겠다 할 경우는 이 데이터들을 잘 보셔야 돼요. 2개, 1개, 1개 틀려야 1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 3개, 4개 틀려도 나오는 이 점수로 만족하면 안 된다. 자, 세계 지리도 선택자는 많이 없습니다. 이제 생활과 윤리부터는 조금 선택한 우리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파란색으로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 실제 수능에선 오른다라는 거고요. 왜 사회문화가 없죠? 사회문화가 제일 선택자가 많은데 사회문화가 빠져있네요. 사회문화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억해보면은 뭐 사회문화만 이렇게 막 다 파란색이진 않습니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 올라갑니다. 자, 화학 저 파란색 하나가 이제 눈에 띄는데 역시 것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요. 지구과학도 예외성이 조금씩 있지만 거의 컷들이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 수능 물론 이제 등급이 중요한데 저는 아이들이 수능 최저를 준비하든 정시로 그냥 선언을 했던 공부를 할 때 특히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몇 개 틀리느냐를 좀 기준으로 해야 돼요. 내가 1등급을 꼭 받아야 된다. 뭐 의대를 가야 되는데 3합 4를 맞춰야 된다. 탐구에서는 다 맞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죠. 내가 3모에서 뭐 1등급 나왔다, 6모에서 1등급 나왔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원점수 기준으로 몇 개를 틀리느냐로 아이들이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3은 나오는군요. 그죠? 3은 네.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2개, 3개 틀려도 1등급이 나오는 시험이었습니다. 지금 사회문화가 제일 접근성이 쉬운데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었던 편이고요. 아마 지금 뭐 따로 조사를 하지 않아도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가장 선택 과목이 많은 과목은 사회문화일 겁니다. 문과, 이과를 다 통틀어서요. 사문하고 윤사가 탑 2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3개, 2개. 의외로 어쨌든 3년 전부터 이 두 과목은 응시자들이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응시자가 늘었다는 건 어쨌든 선택을 했지만 공부를 안 하고 시험 보는 애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표본이 늘어나니까 우리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선택할 때 그 제적 인원수 많은 학교 선택하라는 게 그런 의미죠.
너무 인원수가 적으면은 그 4% 안에 드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런 개념에서 오히려 앞에 있는 다른 과목들보다는 한 개만 틀려도 2등급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좀 적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많이 옮겨간 상태고 그걸 우리가 사탐런이라고 하죠. 동아시아사 역시 47점, 48점. 그 동아시아사를 누가 혹시 선택한 선택자 있을까요? 없죠? 한 개 틀려야 됩니다. 1등급 나오려면 3월에서는 2개 틀려도 되고 그렇죠? 한 개. 3월에도 뭐 어쨌든 3월 모의고사부터 동아시아사를 본다. 이런 친구들은 그냥 동아시아사를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따로 수능 공부를 안 해도 이 실력대로 가는 느낌. 자, 투과목은 산모에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과목을 혹시 보시는 우리 아이 학부모님들께서는 그냥 수능에서 이렇게 지금 최근 3개년간 컷이 결정이 됐다. C2 47.3이니까 결국에 2점짜리 3점짜리 차이고 하나 틀려야 1등급에 들어오는 거고요. 생2는 2개입니다. 44, 44, 45니까 화투 같은 경우엔 45, 45, 47이니까 역시 2개에서 1개 사이. 자, 물투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하나. 하나를 틀려도 어떤 해에는 3점짜리를 틀렸을 때 2등급으로 내려가고 이런 싸움이라서 최상위권을 특히 뭐 메디컬 쪽을 노리거나 할 때 물투, 화투, 생투, 지투를 본다 했을 때는 다 맞는 게 목표가 돼야 됩니다. 3등급까지 좀 내려가면은 그래도 뭐 전략적으로 지금 최상위권 말고 3구에서 3등급 맞으면 된다 했을 때는 좀 또 전략이 달라지긴 하죠. G2는 35점이니까 50점 만점에 35점이에요. 2개 맞고 하나 틀리고 2개 맞고 하나 틀리고 이렇게 하면 거의 맞을 수도 있는 점수가 나오긴 합니다. 편차가 좀 크죠.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파트 1입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뭐 내신의 영향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 학기죠. 4개의 학기를 달려왔고 우리 지금 고3 같은 경우 마지막 학기인데 일단은 올해 고3까지는 크게 과목 수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3과목, 4과목, 5과목 이렇게 9등급 나오는 과목이요.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교과 전형에서 수치로만 파악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종합 전형에서 이제 정성적인 평가를 봤을 때는 이 무게추가 좀 많이 올라갈 겁니다. 당연히 대학의 입장에선 최근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학생이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을 할 거니까요. 그렇죠? 아직 먼 얘기긴 한데 그 2학기도 여러분들 내신 잘 챙기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혹시 뭐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요. 혹시 반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건대에 들어간 친구, 컴퓨터공학과 간 친구가 있었는데 종합전형으로 갔어요. 중앙대를 썼는데 바로 1차 광탈을 했는데 올해 중앙대를 최초합을 합니다. 어쨌든 3학년 2학기까지 끝까지 대신 챙기고 뭐 그런 것도 영향이 있겠죠. 그렇죠? 혹시 사람이 모르니까 챙겨야 된다. 어쨌든 지금은 3학년 1학기 내신 대입평가에 반영된 최종 학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로 이렇게 쭉 나타내 보면 마지막 모습이라서 쭉 상승 그래프 타다가 마지막에 딱 1.0 찍어주거나 1.0 찍는 게 이제 뭐 3과목이면 3개만 1등급 받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 뭐 전에 학기처럼 6개, 7개 다 1등급 받아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1등급이 쉽진 않지만요. 그렇죠? 전공 수학 능력을 증명하는 최종 단계가 됩니다. 혹시 국어, 영어, 수학은 대부분 이제 들어가 있을 텐데 그것들을 1, 2학년 때 쭉 예를 들어서 수학을 쭉 2등급을 받았던 학생인데 마지막 미적분을 마지막 학기에서 1등급을 받아준다 하면은 굉장히 모습이 좋죠. 수시 모집 평가의 핵심 변별 지표가 됩니다. 자, 수시 전형 반영 구조에서는 이수 단위가 이제 높아야 3학년 과목은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마지막 학기 학업 태도, 성취도
가중돼서 평가를 실시할 거고 어쨌든 1학년의 모습은 2년 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당장 대학이 뽑는 입장에선 올해의 모습이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1, 2학년 때는 반장, 부반장 열심히 하던 친구가 3학년 때는 마지막 나 수능 공부할 거니까 이제 반장 내려놔야지 하는 것들은 이게 뭐 결정적으로 대학 탈락의 요소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좀 속셈이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좀 이 얘기도 사실 의미가 없죠. 이미 반장 선거 다 끝났죠. 그죠? 그래서 혹시 이런 케이스가 있다면 반장을 안 했지만 어쨌든 반장에 준하는 자신의 어떤 공동체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전략이 제가 보기엔 따로 필요할 겁니다. 근데 이미 늦었다는 착각, 경쟁자에게만 도움이 된다. 1, 2학년 성적으로 최종 대신 고착화 됐다라는 건 좀 오류가 있고요. 어쨌든 변동이 미미하지만 변동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에서 1등급의 높은 환상 가치가 있다. 특히 뭐 이과 같은 경우에 2과목을 막 들을 테고 대부분은 이제 미적분을 3학년 1학기에 듣기 때문에 그 등급도 이과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문과 같은 경우도 국어랑 영어는 어느 정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보여주려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제가 본 적은 없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건대에서 중앙대까지 갔다는 친구도 내신은 2.0이었습니다. 최종 내신은 2.0인데 어쨌든 3학년 1학기에 4과목인데 1112를 받았어요. 그럼 1.25가 되죠. 4과목에서 2등급 하나면. 최종 내신은 2.0이지만 마지막에 보여준 모습은 전교권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 보고 뽑혔다라는 거죠. 상위권 도약이 가장 용이하다. 뭐 용이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어쨌든 과목 수가 우리 바로 밑에 학년부터는 3학년 1학기도 성적 엄청 챙겨야 돼요. 2과목도 다 등급 나오고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 지금 고3은 마지막으로 3학년 1학기엔 그래도 9등급제 내신에서는 조금 상대평가 과목이 제일 없는 마지막 세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용이하다고 보고요. 수능 직결성 3학년 1학기 내신 대비가 수능 성공이다. 특히 영어 같은 과목은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영어 교재가 수능 특강일 겁니다. 연계라고 하죠. 직접 연계는 아니지만 간접 연계이기 때문에 어쨌든 소재 연계도 되고 해서 수능 대비가 솔직히 말해서 현실적으로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굳이 다른 공부를 할 필요가 있나? 왜냐면 나라에서 연계라고 했는데 연계라고 하고 EBS 교재가 있는데 그리고 그게 3학년 1학기에 내신 범위가 되고 학교에서 앞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계신데 굳이 숨어서 딴 걸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도 화작이나 언매 같은 경우도 또 애매하게 내가 화작으로 응시를 할 건데 언어와 매체를 한다 하는 경우는 좀 애매해지는데 대부분은 아마 자기가 보게 될 수능 과목을 내신 이번 중간고사로 막 대비를 같이 할 거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딱 놓고 말했을 때 수능 전국 단위의 괴물들하고 막 겨뤄서 9등급제에서 막 1, 2등급 나오는 게 쉬울까요? 그냥 우리 여기 동네 학교에서 1등급 받는 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다 아는 애들 사이에서 1등급 받는 게 쉬울까요? 싸움을 보면은 거꾸로 말하면 그 일반고 안에서 내신도 1, 2등급을 못 받는데 갑자기 수능에서 내가 1등급을 받겠다 하는 건 허황된 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연결됩니다. 지금 3학년 1학기 하는 과목들이 굉장히 순수하고 연계성이 높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분명히 이런 고민은 있으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화작을 볼 건데 학교에서는 언매를 내가 2학년 때 잘못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수능 보지도 않는 과목을 내가 듣고 있네. 뭐 이런 케이스들도 있으실 텐데 그래도 그건 이제 감안해서 그 모든 과목을 그러진 않을 거예요. 확률과 통계를 시험을 본다면 확통이 내신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자, 내신은 교과 전형의 절대 기준이죠. 당연히 학종은 나침반 역할이고요.
정시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대부분은 교과와 종합과 정시까지 이제 다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전형에서 성적 추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승세. 그다음에 마지막 학기이기 때문에 전공 관련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때고요. 수과목 같은 경우도 등급은 안 나오지만 A를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A를 받았을 때도 원점수도 굉장히 중요하죠. 80점 A랑 99점 A 분명히 다르게 볼 겁니다. 그래서 기하 같은 과목이 지금 우리는 A, B, C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턱걸이로 A 받은 애랑 원점수 높은 애랑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교과 전형에서는 결국 소수점 단위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이 중간고사에서 한 문제 틀리고 맞고가 아마 교과 전형의 당락을 결정할 수도 있을 거예요. 1학기 성적 변동. 교과 안에서도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교과 전형인데도 생기부 들어가는 이런 학교들은 성적 변동까지도 아마 다 파악을 할 거고요. 정시에서 어쨌든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면 결국에 이제 정시가 메인이 되겠죠. 정시가 메인이 되고, 제가 이제 이번 윈터까지는 제가 이 부천에서 그냥 여기 부천에서 윈터 담임도 하고 했는데, 지금 사실 본사에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컨설팅 일산에 가서 했어요. 근데 일산에 그 친구가 내신이 2.1이었어요. 공부 잘하는 친구죠. 2.1이면 전교에서 10등권입니다. 그렇죠? 2.1이면 보통 대학을 국민대나 이제 숭실대를 교과로 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아니 인하대도 가고요. 근데 전교 10등이나 하는데 조금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들 종합전형을 생각하죠. 아 그래도 생기부 좀 잘 마지막 마무리해서 동국대나 건국대, 중앙대 좀 안 되겠나? 다들 이런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슷한 2.0인데 마지막에 1.25를 뭐 만들거나 생기부를 진짜 기가 막히게 관리를 했거나 뭐 이런 케이스가 아니면 쉽지는 않은 케이스예요. 지난주 일요일날 제가 컨설팅을 하는데 그 친구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이렇게 6개를 딱 찍어주고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의고사를 잘 봐요. 모의고사 뭐 2학년 때까지 지금 고3 같은 나이일 거예요. 2학년 때까지 모의고사를 가지고 재수생이 들어왔을 때까지 계산을 했는데도 중앙대급이 나왔어요. 모의고사 굉장히 일반고인데도 높은 편이죠. 그러니까 떨어지든 붙든 어쨌든 이게 기준점이 되니까 쉽지 않겠죠. 2.1인데 뭐 서영고 서성한 붙으면 좀 기적이긴 하죠. 생기부가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얘는 꼭 될 거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긴 하는 상태예요. 근데 굳이 낮췄을 필요는 없죠. 물론 수능을 지금 2학년 때까지 한 것처럼 올해 11월에 잘 볼 거란 보장은 없지만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죠? 수시 납치죠. 그렇죠? 아니 수능이 지금 중앙대 이상 간다고 나왔는데 괜히 겁내가지고 그래도 못 볼 수도 있으니까 그 밑에 막 인하대 막 썼다가 중앙대 갈 수능 성적인데 인하대로 끝나면 이게 세상 억울한 게 이제 그런 경우니까요.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독립 시행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그 교과를 6개만 쓰는 경우도 제가 보기엔 되게 드물고요. 종합을 6개만 쓰는 경우도 드문 경우입니다. 그런 극단적인 경우는 어쨌든 이 2개를 합쳐서 잘 버무려서 써야 되고요. 그거의 기준점이 바로 이제 정시가 되겠죠. 그렇죠? 0.2등급의 차이라고 했는데 우리 그 3학년 1학기에 있는 교과 그 내신이 정말 많이 잘 보면 0.2등급 정도 아마 오를 거예요. 그렇게 막 결정적으로 많이 오르는 건 아니다. 과목 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이제 지난주에 컨설팅 할 때도 2.1이라는 친구니까 그 친구도 이제 4과목 보는데 4과목 다 1등급을 받아라 라고 이제 뭐 저는 말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1.9가 되더라고요.
1.9 거기다가 상승세 그래프를 딱 찍어주고 이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제 종합전형이 써볼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죠. 초밀집 구간 2.0에서 3.5 사이에 당락을 결정하는 게 바로 저 소수점 한 자리도 아니고 제가 보기엔 소수점 두 자리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2.10이랑 2.19랑도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쓸 때 대학이 바뀌진 않는데 그 대학 안에서 쓸 수 있는 과들이 좀 차이가 날 거예요. 그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도. 근데 요 1, 2등급 때 우리 뭐 상위권이든 3, 4등급 때든 5등급 이하든 별로 상합니다. 1학기는 그냥 내신을 최고점으로 받아줘야 돼요. 그렇죠? 1, 2등급 때는 1등급 초반이면 이제 메디컬 노리면서 어제도 이제 우리 윈터스쿨 다녔던 학부모님 전화가 오셨는데 지방 의대라도 이제 쓰겠다. 그래서 뭐 최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 올인원이라고 있거든요. 수능 준비하는 그거를 학생이 하고 싶다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한테 이제 전화 온 케이스도 있고 그래요. 일단 뭐 일단은 내신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노리는데 역시 그러면 수능 최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신과 수능 이제 병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3, 4등급 때는 그래도 진짜 우리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는 우리 부모님들은 다 멀리 보내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어쨌든 통학이 가능한 그 대학 라인이 아마 9월달에 원서 접수할 때는 가장 그 현실적인 지원 라인이 될 거예요. 우리 집에서 우리 아이가 다닐 수 있느냐 그것들을 결정하는 게. 그래서 지금은 안양대나 성결대를 생각하는 부모님은 별로 없으실 텐데 특히 3등급 대가 되면 안양대 성결대는 앞으로 점점 더 크게 다가올 겁니다. 어쨌든 통학이 가능하거든요. 안양이기 때문에 우리 이 지역에서는. 그래서 4등급 넘어가면 안양대 성결대도 학과를 굉장히 잘 골라야 돼요. 쉽게 붙을 수 있는 학교들이 아닙니다. 하위권 같은 경우는 전문대에서 이제 특히 전문대라도 가야겠다 했을 경우는 학기를 한 학기만 반영하는 학교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1, 2학년 때 8등급을 받았던 9등급을 받았던 아무 필요가 없어지고 요 3학년 1학기 성적만 가지고 전문대 중에 제일 높은 데가 어딜까요? 인하공전. 그렇죠? 인하공업 전문대 제일 높습니다. 그런 학교들도 혹시 한번 노려볼 수 있다. 그래서 다 중요합니다. 모든 등급대에서. 자, 세 번째 파트 마지막입니다. 인서울 경기권. 어쨌든 우리가 집에서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자, 내신 도대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지입니다. 이 자료는 연세대 같은 경우에 이제 각 대학별로 학과가 한 50개 정도 돼요. 40개에서 많은 데는 뭐 60개도 되고. 그럼 연세대 이 모든 학과에서 교과 전형의 평균치를 내본 거예요. 그래서 1.37이 기준입니다. 너무 높죠, 그렇죠? 서강대 1.51이고요. 이화여대 1.61, 중앙대 1.74, 홍익대 1.9, 과기대 2.95, 습대 2.58, 강원대 2.17, 국민대 2.18, 승실대 2.27, 인하대 2.33, 아주대 2.33인데 모든 학과를 평균을 낸 거니까 이 대학들에서 인기 학과는 이거보다 높다고 보셔야 되고요. 이 대학에서 비인기 학과, 어문 계열이든 뭐 이런 데는 좀 낮다고 보셔야죠. 예를 들어서 고려대가 왜 없죠? 이게 우리 아이가 가야 되는데 없는 학교 찾으셨어요? 고려대도 없고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없습니다. 무조건 종합 전형입니다. 성균관도 없고 한양대도 없네요. 경희대도 없고. 자, 순수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들은 교과 100%예요. 생기부를 뭘로 챙겼건데 우리 아이가 이과건 뭐 문과건 상관없이 그냥 아무데나 쓰면 된다는 겁니다. 내신으로만 가는 대학이다. 근데 이것도 여기서 올해부터 숙명여대는 생기부 30% 반영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쓸 수는 없습니다. 생기부 어떻게 챙겼고 선택 과목 뭐였는지를 다 보기 때문에 여기서 숙명여대 하나는 올해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고 싶은 대학 다 체크하셨어요?
1그룹이라서 2그룹 이제 더 밑에 나올 거예요. 또 뭐 실망 안 하셔도 돼요. 자, 요 1그룹에서 지금 어쨌든 올해의 입시 결과가 발표된 데가 지금 여기선 아주대밖에 없거든요. 아주대에 한번 볼게요. 자, 요 데이터 보시면 아주대의 최근 6년간 평균 내신 등급 이렇게 산출해 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부터가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참여하시는 저를 찍으시는 거예요. 어디 지금 여기서 이제 참여하시는 거예요. 자, 올해 9월달이 됐어요. 우리 아이가 아주대를 한번 써본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제가 뽑아놓은 학과가 하나, 둘, 셋, 넷, 다 8개인데 이 중에서 어디 있을지 한번 데이터 분석 한번 해보세요. 이 표 보시고. 그리고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실제 입시 결과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시뮬레이션 하실 수 있죠. 좀 팁을 드리자면 순서대로 지금 2026 모집 인원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에 원서 접수할 당시에 수학과 3명 모집, 사이버 보안학과 7명 모집. 근데 25년도 모집 인원 3명, 8명이었다가 7명으로 1명 줄었다. 이 표시예요. 그러니까 인원 변동은 사이버 보안학과만 1명 줄은 거예요. 8명에서 7명으로. 그리고 25년도에 충원 인원이 0명, 6명, 8명이고 50컷이 2.63, 2.55, 2.44 이렇게 쭉 있고요. 70컷이 2.6, 2.6, 2.62. 제일 낮은 학과라서 제가 경영 인텔리전스 학과를 요 표시를 2.88로 해놓은 겁니다. 아주대에 수능 최저 있습니다. 수능 최저 맞추면 2.88인데 경영 인텔리전스 학과를 2년 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작년에 입장이 됐을 때 여기를 한번 써볼 것이냐 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우리 아이가 2.7이라는 가정으로 한번 해볼게요. 24년도도 쭉 있습니다. 아버님 네 분 계시니까 아버님 네 분한테만 여쭤볼게요. 고르셨어요? 네, 아버님 고르셨어요? 네. 네, 어디로 하시겠어요? 경영 인텔리전스 학과로 지원하시겠어요? 왜요? 입결이 일단은 29년이 제일 낮고요. 네. 네. 그거 보고 일단 결정했어요. 아 그래요? 아버님. 어머님이 제일 낫다고 했는데 옆에 어머님이 24년도 보라고 2.2인데 2.25인데 뭐 어떻게 할 거냐? 뭐가 맞는 거냐고. 아니 24년 보고 애들이 많이 안 갔나 보지. 그쵸. 경쟁률도 뭐 판단을 해야 되고 이때는 9.1대 1이었는데 이때 6.6대 1이네요. 실제 올해 이제 원서 쓰실 때는 원서 접수 마지막 날까지 이 경쟁률까지 보고 쓰시는 게 교과 전형입니다. 그냥 막 쓰시는 건 아니고요. 맨디 아버님 결정하셨어요? 8개 중에 아무 거 하나 말씀하시면 되는데. 네. 경제정치 아 경제정치요? 왜요? 인원수 인원수가 24명이라서 그렇죠. 와 여기 뭐 국문과 3명 뽑는데 이게 되겠나 싶긴 하죠. 24명이면 뭔가 좀 안정감이 있죠.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어쨌든 이 접수 시즌이 되면 이제 심리 싸움이거든요. 남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걸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제일 낮은 작년에 바로 제일 낮았던 과 인원수 좀 많은 과 결과 보여드릴게요. 이게 올해 입시 결과입니다. 경영 인텔리전스 지금 어머님 말씀 맞았네요. 올해 2.46입니다. 2.7로 지원했으면 탈락입니다. 작년에 2.88 보고 지원하면 탈락된다는 거죠. 경쟁률 9.56대 1로 올랐고요. 그렇죠? 어떤 과가 살아남았나요? 경제정치도 2.59니까 2.76에서 올랐죠. 제가 이렇게 노란색 표시한 데는 올해 쓰면 안 된다라는 과로 표시해 놓는
이 모든 대학 모든 학과 다 입결 나오면 표시하거든요. 야 여기는 좀 느낌이 안 좋다. 피해 가자. 제일 낮았던 과가 사학과입니다. 3.0. 전에 해도 2.7이라서 낮은 과긴 한데요. 그래서 3.0인 우리 지금 학부모님 계시면은 아주대를 2합 5 맞추면 혹시 하면서 써볼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70컷이거든요. 사학과 3명 뽑는데 1등 성적이 2.88이고 그 다음에 2등 성적이 3.0이기 때문에 3등 꼴찌로 들어간 애는 4등급인지 5등급인지는 몰라요. 제가 어제 자료 조사하다가 아주대 사학과 들어간 애들 좀 파악해보다가 한 명 연락해보니까 여기 추합이 6명이잖아요. 예비 1번인 친구랑 채팅을 하게 됐는데 걔가 아마 97.72점이니까 100점 만점에 얘가 2.7에서 2.8 사이 점수인데 예비 1번 추합하다는데 지금 숭실대 사학과 다니고 있습니다. 아주대 사학과가 좋나요? 숭실대 사학과가 좋나요? 숭실대가 좋나요? 아주대가 이제 어쨌든 수원에 있기 때문에 그죠? 사는 데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여기 사는데 수원까지 가기 쉽지 않거든요. 숭실대에는 괜찮습니다. 7호선 타고 딱 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실제 작년 입시 결과이고요. 이 그룹입니다. 2.38부터 쭉 3.17까지 정리했습니다. 성신여대 2.38, 세종대 2.4, 명지대 2.42, 당국대 2.47. 추라고 쓴 건 학교장 추천인데 어쨌든 여기 있는 대학들도 거의 다 학교장 추천이긴 해요. 근데 뭐 예전처럼 학교장 추천이라고 추천서 받고 이런 거 아니고요. 결격사에 없으면은 다 추천됩니다. 덕성 2.5, 가톨릭. 지금 여기에서 제일 가까운 학교는 가톨릭대입니다. 역공역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캠퍼스가. 자, 한양대 에리카 2.66, 상명대 2.81, 가천대 2.84, 한성대 2.86, 인천대가 2.87입니다. 2.87이라는 내신은 여러분들 반에서 5등 안에 들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대도 공부를 꽤 하는 친구들이 가는 학교다. 동덕여대 2.9, 경기대 2.91, 서울여대 3.06, 삼육대 3.17까지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발표 난 건 가톨릭대 하나고요. 가톨릭대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과 더 늘려놨습니다. 똑같습니다. 올해 작년 9월이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지. 혹시 가톨릭대를 생각하고 계신 분이? 네. 좋죠. 3.0, 3.22, 3.42도 있습니다. 경제학과. 과도 좋은데요. 어디 써야 될까? 아버지 지금 빼서 다 앉으셨어. 하나 말씀해 주세요. 국사학과. 네? 국사학과. 국사학과 선택 기준은 뭐죠? 그냥 했어요. 아 그냥요? 아이가 좀 여서를 좋아하나요? 네. 아 근데 아무리 교과 전형이라도 어쨌든 4년간 배워야 되고 졸업하면 그 진로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이 수치보다는 사실 무슨 과가 괜찮은지가 좀 사실 중요하죠. 그렇죠? 국사학과를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국사학은 5명 모집, 5명 모집이었고 똑같고요. 경쟁률 9.6대 1, 충원이 180%니까 8명까지 추합이 됐다는 뜻이고요. 50컷이 2.98, 50, 평균이 2.98이고 문 닫고 간 학생, 가톨릭 때는 문 닫고 마지막 합격자를 발표를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꼴등이 3.22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또 애매한 게 국사학과를 쓰려고 보니까 그 전에 해에는 문 닫고 간 친구가 2.81이었단 말이에요. 차이가 좀 크죠? 0.4점이나 나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쓸 때 국사학과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과 한번 볼게요. 국사학과 망했네요. 2.78로 끝났네요. 100% 컷 올해 2.78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셨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올해의 승자는 생명공학과 3.52 최고 인기학과 그죠? 전년도에 2.13이 문 닫고 들어간 건데
올해 3.52가 문 닫고 들어갔다. 의생명도 3.15, 전년도 2.11이 문 닫고 들어간 건데 컴퓨터 정보 3.84, 이건 완전 펑크죠. 전년도 2.66이 끝난 건데요. 영어 영문 3.05 역시 펑크고.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조금 꼼수긴 한데 그래도 다 원하는 건 우리 아이 내신보다 좀 잘 갔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전년도 펑크한테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아예 쳐다보지 마세요. 100% 오릅니다. 경쟁률 다 11대1, 뭐 15대1 다 오르죠? 사람 마음이 똑같아요. 요게 눈에 보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 막 쓰고 싶고. 그렇죠? 못 참으시겠으면 컨설팅 받으러 오셔야 돼요. 제가 말려드릴게요. 올해도 매년 반복되는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뭐 운의 영역이죠. 컴퓨터 최고 인기고 생명이 최고 인기인데 이렇게 된다는 거 몇 명 모집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까 인원수 많은 학과들 있죠? 이런 학과는 추억도 많이 돌고 안정성이 있어요. 그래서 펑크가 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원서 접수를 할 때 5명 고작 모집하는데 좀 불안하고 이런 것 때문에, 더군다나 전년도에 너무 높은 입결, 아무리 생명이지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의외의 경우도 발생을 한다. 교과전형 스나이핑, 지금까지 보여드린 게 스나이핑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7월, 8월 때 만들어 놓은 자료예요. 지금 아주대학과 보셨는데 전 사학과, 심리학과, 화공과 이 세 개를 꼽았어요. 내신 좀 모자르지만 혹시 하면서 사학과 맞췄죠? 그죠? 가톨릭대 의생명이랑 생명이랑 심리랑 바이오메디컬 화학과 4개 뽑았어요. 심리랑 바이오메디컬은 그냥 2점 초반이었습니다. 운의 영역으로 뭐 뚫리진 않았는데 어쨌든 의생명이랑 생명은 맞췄죠? 그렇습니다. 나머지 사진 찍어 놓으시고 국민대랑 숭실대랑 인하대 여기 진짜 펑크 나는지 입결 발표되면 저도 확인해 볼 건데요. 확인해 보시고 성신여대, 세종대, 명지대 다 해놨습니다. 에리카도, 배터리, 바이오 신학, 반도체 맞추면 대단한데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한 거는 생기부 필요 없는 그냥 생 내신으로만 한 거, 그렇죠? 대학에 따라선 1학년 통합과학이 안 들어가고 국영수 4만 반영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과를 갔는데 2학년 들어가지고 물화생지 하는데 등급 다 깎아먹고 했다 하면 어쩔 수 없이 국민대, 숭실대, 인하대, 인천대 쓸 때 문과로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국영수사로 그 내신 산출되는 게 훨씬 높을 거예요. 국영수과나 뭐 전과목 산출이나 이런 데보다는. 자, 지금은 이제 서류 반영 있는 학교들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내신만으로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대학들 노리시면은 지금 하셔야 될 게, 고대를 만약에 쓰신다 했을 때는 고려대를 그냥 경영으로 쓸까, 농업경제 산업학과인가? 농경제대학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를 써야 되나? 왜냐면 입결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그럼 10%에 맞춰가지고 그래도 조금 농업 이야기를 3학년 1학기 때 놓아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셔야 될 시점이 지금입니다. 건대 30%, 경희대 30%, 여기는 30%씩 들어간다는 건 그냥 거의 종합전형 같은 느낌이에요. 특히 동국대 30%는 교과 산출 방식이 좀 상위 10개 과목만 뽑기 때문에 2등급 초반인 친구들이 다 1.0으로 상환될 거예요. 그러면 이 30%로 가려서 뽑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쓰실 땐 생기부 경쟁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립대 중요하고요. 성대는 그 전공 적합성을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과 학생들도 문과로 쓸 수 있는데 대신 깊이를 보죠. 이건 진짜 생기부에 드러난 게 일반고이긴 하지만 특목고 수준의 어떤 그 깊이가 있는 정말 똑똑한 애인지 뭐 이런 것들이 평가 기준이 될 거고요. 숙대 아까 말씀드렸죠? 올해부터 30%입니다. 작년까지는 그냥 내신으로만 갔다가 올해부터는 생기부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한양대 10%는 큰 영향력은 없지만
그래도 문과애가 갑자기 이과로 쓰면 20%에서 다 걸러내겠죠. 서류 반영 있는 교과 전형. 마지막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은 뭐 학과를 다 준비할 수 없어서 제가 크게 문과에선 경영학과, 그다음 이과에선 아까 생명과학과 이렇게만 나눠봤습니다. 6년 평균 결과고요. 요 6년 동안 평균 낸 자료는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에 전혀 찾으실 수 없을 거예요. 요 엑셀은 제가 자체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경영학과를 간다고 했을 때 제일 종합전형에서 높은 과가 연세대고 1.86입니다. 근데 종합전형은 뭐 의미가 없습니다. 1.86 내신이 기준점이 될 뿐이지. 왜냐면 뭐 특목고 애들이 다 쓰는 거기 때문에, 그죠? 어쨌든 1.86이 6년 평균의 내신. 서울대 경영이 1.90, 오히려 서울대가 낫죠. 자, 고대 2.23, 중앙대 2.24, 한국외대 2.25. 이 실수하시면 안 돼요. 이 등급 됐다고 우리 애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특목고도 지금 외고인지 국제고인지 영재고인지에 따라서 그 학교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 일반고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어쨌든 뭐 써볼 수는 있는 등급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 너무 좋은 대학교죠. 세종대도 우리 외고 친구들이 못 가서 안달인 대학이에요. 세종대도 외고에서 4등급 되는 친구들도 다 쓰고요. 5등급대에서 되면은 엄청 좋아하고요. 2.27이라는 이 기준이 제가 보기에는 일반고에서는 좀 더 높아야 되지 않나. 2.8까지 있는 대학, 세종대 경영, 홍대 경영, 국민대 경영. 자, 국민대에도 2.61이라고 나오긴 했는데 여기도 상당수 특목고 학생들 많이 쓰고요. 근데 국민대 2.61 정도 되면 이제 교과 전형이랑 큰 차이가 없어지거든요. 국민대 경영 뭐 2.3, 2.4도 교과로 쓸 수 있어요. 최저 맞추면. 근데 여기 국민대가 2.61로 6년 평균이 나온 거는 사실은 종합전형도 일반고에서는 교과 전형보다 살짝 낮은 단계에서 생기부가 굉장히 좋고, 그렇죠? 수능 최저는 좀 못 맞추겠어. 이런 친구들이 쓰는 거죠. 교과에서는 수능 최저가 좀 있으니까 생기부랑 면접으로 하겠다. 이화여대 2.66, 국민대, 성균관대 경영 2.67. 요 이제 힌트를 좀 보셔야 될 게 갑자기 세종대, 홍대, 국민대보다 더 밑에 있다. 성대, 서강대 여기가 특목고를 좀 많이 뽑나? 라는 의심을 좀 하셔야죠. 그렇죠? 항공대 2.8, 3.1까지 했습니다. 한양대 경영도 2.84로 나온 건 이거 좀 특목고 좋아하나 보네. 숙대, 숭실대, 단국대, 또 한양대 파이낸스 경영 갑자기 급이 다른 학교들이 중간중간 나오는 게 그렇죠? 단국대 국전, 국민대, 동국대, 항공대, 명지대, 한양대 또 나오죠? 파이낸스 경영 3.05. 자, 인하대 경영도 3.06인데 6년간 평균 경쟁률은 14.2대 1이니까 14명 중에 1등 생기부가 돼야 된다. 3점 초반인데 뭐 이런 입니다. 자, 이제 생명으로 갑니다. 생명은 한양대 생명이 1.83 제일 높았고요. 고대 1.86, 이화여대 생명 2.05, 서울대 2.12, 동대 바이오캠은 고양에 있습니다. 행주대교 건너면 바로 있고요. 2.28 서울이라고 봐야 되죠. 그죠? 건대 2.4, 시립대 2.47, 서강대 갑자기 2.52. 이거 시립대랑 인하대 사이에 서강대가 있는 게 누가 봐도 서강대 너무 높은 대학인데, 그죠? 좀 특목고 좋아하나 이런 느낌 있죠. 인천대, 명지대. 근데 인천대 종합도 2.87입니다. 생명과학은 인기학과 있기 때문에 좋고요. 3.0 이상으로 가면 중앙대가 갑자기 나온 게 3.02 역시 좀 그렇고요. 고대 3.04 이상하죠. 가천대 납득이 되죠. 3.19. 가천 바람개비는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7.7대 1 오타가 아니라 그냥 77대 1입니다. 그리고 6년 평균도 32.5대 1이고요. 가천대는 그냥 너무 인기가 그냥 폭발인 대학입니다. 명지대도 3.2
경기대 3.34. 우리 가톨릭대 가깝죠? 의생명과학과 경제 26대 1이긴 한데 6년 평균으로 하면 33.7대 1이니까 가천대나 가톨릭대는 어쨌든 막 쓰고 싶잖아요. 가톨릭대 3.63이라고 평균이 나와 있어요. 그럼 4등급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고 2등급은 야, 여기는 안정이겠지 하면서 다 쓰는 풀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생명은 선택자가 제일 많잖아요. 우리 2학년 때 이과에서는 36대 성균관대가 맨 밑에 있네요. 4.57. 그래서 여기는 쓰면 안 되겠죠. 과학 인재라는 전형이고 그냥 영재고 뽑겠다라는 느낌이고. 근데 기본적인 우리 실수는 하지 말자. 야 성균관대 4.57. 일반고에서 막 4점대 쓰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뭐 사실 100%는 없겠지만 일반고 4점대인데 과학고만큼의 어떤 영향이 있는 경우가 있다면 뭐 쓰긴 써야 되죠. 그런 케이스는 별로 없으니까요. 자, 제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점 질문해 주시면 3분 정도 남았는데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네. 학종 교과 대비 내신이 낮아지는데 외고나 특목고 때문에 그러면은 일반고 기준으로는 내신 몇 등급까지 조금 조절해가지고 학종을 쓸 수 있을까요? 몇 점 몇이냐 뭐. 혹시 그 생각하고 계신 그 대학이나 학과 있으세요? 괜찮아요. 다음에 안 보실 분 말씀하셔도 돼요. 여기 아까 저기서 한번 예시를 드려보려고요. 아주대나 가톨릭대 둘 중에 하나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주대 네, 무슨 과요? 아까 얘기한 정치외교. 정치외교, 경제정치사회융합학부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어쨌든 아주대 간혹 가다가 3등급 초반으로 이제 종합전형 붙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여기에 이제 전 국민이 누구나 볼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50컷이 2.47이고 70컷이 2.599. 그 다음에 2년 전에 2.64, 2.76. 그러면 이 이제 레인지를 보면 2.47부터 2.76이 교과 전형에 쓸 수 있는 레인지라고 보면 되죠. 근데 2.76도 어쨌든 예년에 비해서는 약간 펑크난 느낌이에요. 아주대를 교과로 가는데 2.7이 간다는 건 이 50개 학과 중에 지금 최하위 3개 학과에 들어간 거니까 그러니까 2.4나 2.5가 아주대 교과로 이제 쓸 수 있는 정도다 보면 그럼 2.6이나 2.7이 종합전형을 써야죠. 2.6이나 2.7인 학생이 교과로 쓸 수 있지만 붙는다는 보장은 절대 없잖아요.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내가 교과 성적에 거의 준하면서 이 학과에 대한 생기부가 3년 동안 굉장히 경쟁력 있게 챙겨져 있고 했을 때 확률이 높다고 봐야죠. 요런 케이스가 있고 종합전형인데 갑자기 3.5등급이 뭐 들어갔다라는 거 믿고 내가 3.5인데 썼다.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선 2.6이면서 생기부 좋은 학생을 뽑겠습니까? 3.5이면서 비슷한 생기부를 뽑겠습니까? 당연히 여기가 확률이 높죠. 그렇죠? 그래서 종합전형도 교과 성적이 기준이 돼야 돼요. 교과보다 살짝 낮은 정도가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지 엄청 이렇게 차이 나는 경우에 붙으려면 굉장히 운이 많이 좋아야 된다 라고 봅니다. 진짜 이렇게 항상 예외성은 있습니다. 그 작년에 우리 수시 컨설팅 할 때 3.05 심원고인데 경희대 1차 불어불문학과 합격한 친구도 있어요. 불어불문이면 외국 국제고에서 프랑스어 전공한 애들이 엄청 달려들 텐데 그 친구 심원고에서 프랑스에 푸자도 없는 친구고 프랑스어 한마디 봉주르 정도만 하는 친구인데 어쨌든 1차 최종은 탈락해서 인천대 불어불문학과 예비 추합해서 지금 인천대 다니고 있어요. 근데 경희대 1차를 통과했다는 건 어쨌든 서류에서
그 수많은 외국 국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면접은 봤다는 거거든요. 예외죠 그런 경우는. 지금 같은 걸로 말씀드리면 경희대 불어불문을 요대로 써야 된다면 1점 후반이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어쨌든 3.05인데 붙는 그 케이스도 있어서 그래서 6장 있잖아요 우리 6장 중에 한 장은 쓰고 싶은 대학 쓰는 겁니다. 상위권은 무조건 저는 서울대에 쓰게 해요. 당연히 안 될 확률이 높죠. 근데 6장을 다 붙을 필요가 없거든요. 대표적인 예시가 작년에 만수고에서 전교 3등한 우리 친구가 고대, 연대, 서강대, 성균대, 한양대, 중앙대까지 혹시 몰라서 중앙대까지 썼는데 6개 다 붙었어요. 이 학생한테 남은 건 뭘까요? 내년에 반수하자예요. 서울대를 왜 안 썼냐?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서울대를 써야 된다라고 계속 했는데 막상 원서 지원할 때 보면 아유 내가 무슨 서울대야 이런 느낌 때문에 못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6개 다 붙어놓고 보면 아 썼어야 되네. 그죠? 6개 붙어도 연대 아니면 고대 둘 중에 하나 골라서 갈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없습니다. 살짝 교과보다 낮은 정도로 쓰는 게 맞는데 그래도 한두 장은 그래서 3년 동안 고생했고 우리 부모님의 꿈의 대학 또는 우리 자녀분들의 꿈의 대학으로 하나 정도는 대신 학과를 잘 골라야 되고요. 생기부를 우리 학교 담임선생님이 정말 꼼꼼히 봐주시든지 학교 진로 선생님이 봐주시든지 아니면 여기 지금 올인원 우리 이학자 제가 파악해보니까 올인원 지금 다니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은 강신욱 담임선생님 괴롭히셔야 돼요. 올인원 다니고 담임선생님이신데 생기부도 좀 봐달라고 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제가 또 강신욱 친하기 때문에 또 부탁하면 또 제가 봐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뭐 객관적인 판단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우리 선생님 기다리고 계셔서요. 질문 여기까지 받겠고요. 남은 설명회도 잘 들으시고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